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쥐어지듯 아파서 벌떡 일어난 적, 아니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서 밤에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적, 이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시죠?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듦의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다리 통증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대처법을 알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분 동안 함께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먼저 다리 통증이 단순한 경련인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주요 원인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통증이 찾아왔을 때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응급 대처법, 재발을 방지하는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 꼭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들까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잠을 위한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통증, 정말 단순한 경련일까요? 통계를 보면 55세 이상 성인의 약 60%가 정기적으로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다행히 단순한 근육 경련이지만 약 15%, 20%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경련과 위험한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근육 경련의 특징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몇 초에서 몇 분 내에 저절로 사라짐. 주로 종아리, 발, 허벅지의 발생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는 느낌,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완화됨, 특별한 다른 증상 없이 통증만 있음. 주의가 필요한 경우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짐, 다리 색깔이 변하거나 붓기가 동반됨,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남,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없어짐, 발열이나 오한이 함께 나타남.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다리 통증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신경 기능도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다리 경련을 더 자주 유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전조 증상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다리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다리 통증의 원인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면 예방과 치료가 한결 쉬워집니다. 첫 번째 원인, 근육 피로와 과사용.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경험하는 원인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걸었거나 오래 서 있었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젖산이 축적되고 이것이 밤에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거나 평소 하지 않던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월요일 밤에 종아리가 심하게 아픈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원인, 수분과 전해질 부족.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충분한 수분과 함께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고 신장 기능도 약간씩 떨어져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또는 설사나 구토로 인해 탈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인, 잘못된 자세와 습관.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 다리 경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자세들,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있기,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자기 너무 꽉 끼는 신발이나 양말 착용 하이힐 장시간 착용 침대에서 엎드려 다리를 구부린 채 잠들기 이런 자세들은 근육을 단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밤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 혈액순환 장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여기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쉽게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초동맥 질환이나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 약물 부작용. 의외로 많은 약물들이 다리 경련을 부작용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약물들 고혈압 치료제, 특히 이뇨제,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물, 일부 천식 치료제, 항우울제, 골다공증 치료제. 만약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다리 경련이 자주 생긴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인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들도 다리 경련의 원인이 됩니다. 근육량 감소. 근감소 중 30세 이후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 신경기능 저하. 근육과 신경 사이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짐. 관절 유연성 감소. 관절이 뻣뻣해져 근육에 더 많은 부담. 수면 패턴 변화. 깊은 잠을 자지 못해 근육 회복이 불충분. 일곱 번째 원인 기저질환. 때로는 다른 질병의 증상으로 다리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혈당 조절 불량 시 신경 손상과 탈수 유발.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근육 경련 흔함. 신장 질환. 전해질 불균형 초래. 간 질환. 단백질 합성 저하로 근육 약화. 신경계 질환.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등. 여러분, 이처럼 다리 경련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돌아보며 어떤 원인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다리 통증을 즉시 완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처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다리가 쥐어질 때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침착함을 유지하고 안전한 자세 취하기. 먼저 당황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통증에 놀라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일어나세요. 2단계 부위별 맞춤 스트레칭. 종아리 장단지 경련일 때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펴세요. 수건이나 끈을 발가락에 걸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또는 벽에 손을 대고 서서 아픈 다리를 뒤로 빼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벽을 향해 몸을 기울이세요. 15초에서 3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주세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경련일 때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세요. 아픈 다리에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무릎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20초, 30초 유지하세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경련일 때 침대 가장자리나 의자에 앉으세요. 아픈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발가락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20초, 30초 유지하세요. 발가락이나 발등 경련일 때 손으로 발가락을 정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발가락이 아래로 구부러졌다면 위로, 위로 젖혀졌다면 아래로. 3단계 효과적인 마사지 기법. 스트레칭과 함께 마사지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기본 마사지 방법.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아픈 정도가 아닌 시원한 정도로. 근육 섬유 방향을 따라 길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세요. 3분에서 5분간 지속하세요. 혈점 지압법. 종아리 뒤쪽 중앙 부분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찾으세요. 그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3-5초간 꾹 눌러주세요. 3-4회 반복하면 즉시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 온열 및 냉찜질 적용. 온찜질이 좋은 경우 만성적인 근육 긴장으로 인한 경련,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인 경우 따뜻한 수건, 핫팩 또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냉찜질이 좋은 경우 급성 염증이나 부종이 동반된 경우 운동 후 과사용으로 인한 경련,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사용. 5단계 수분 및 전해질 보충. 경련이 완화되면 즉시 수분을 보충하세요. 추천 음료, 미지근한 물. 전해질 음료 단, 당분이 너무 많지 않은 것. 바나나 우유 칼륨과 칼슘 동시 보충. 따뜻한 우유 칼슘 보충. 피해야 할 음료, 카페인이 든 커피나 차 이뇨 작용으로 탈수 악화 가능. 알코올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지 않음. 너무 차가운 음료 위장 부담. 6단계 재발 방지를 위한 즉시 조치. 잠자리로 돌아가기 전 다리를 약간 높게 올리고 5분간 휴식. 가벼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 번 더 실시. 잠자는 자세를 조정, 발끝이 아래로 향하지 않도록. 이불을 너무 꽉 조이지 말고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사항,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세요.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다리 색깔이 변하거나 심하게 붓는 경우,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칭할 때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 마사지도 시원한 정도에서 멈추고 아프도록 하지 말 것. 같은 밤에 여러 번 반복된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 여러분, 이런 응급처치법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아플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아예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100번 낫다는 말이 있죠. 다리 경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아예 예방할 수 있다면 밤마다 고생할 이유가 없겠죠. 첫 번째, 올바른 수분 섭취법. 하루 권장량.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5ml, 60kg, 성인 기준 1.8L. 운동을 했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은 추가로 500ml 더. 효과적인 수분 섭취 방법.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기상 직후와 취침 2시간 전에는 반드시 한 컵씩. 식사 30분 전후로는 적게, 식사 중간에는 피하기.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음. 너무 차거나 뜨거운 것 피하기. 수분 섭취 체크법. 소변 색깔로 확인. 연한 노란색이 정상.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알람을 맞춰놓고 정기적으로 마시기. 두 번째, 필수 전해질 섭취법.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견과류. 하루 3,500mg 목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콩류, 통곡물, 녹색 잎채소, 다크 초콜릿. 하루 400mg 목표. 남성 310mg 여성. 칼슘이 풍부한 음식.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 치즈, 두부, 참깨, 멸치, 브로콜리, 케일. 하루 1000mg 목표. 세 번째, 잠자리 전 루틴. 15분 스트레칭 루틴. 종아리 스트레칭. 각 다리 30초씩. 벽을 향해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뺀 채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벽을 향해 기울이기.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각 다리 30초씩. 침대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천천히 숙이기.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각 다리 30초씩. 벽을 잡고 서서 한쪽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기기. 발목 돌리기. 각 방향 10회씩.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기. 전신 이완 1분. 깊은 호흡과 함께 온몸에 힘을 빼고 릴렉스. 네 번째, 최적의 수면 환경 조성. 침실 환경. 실내 온도 18도 유지. 습도 50% 유지. 완전히 어둡게 하기. 암막 커튼 활용.
조용한 환경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 활용. 침구 선택. 너무 무겁지 않은 이불 다리 압박 방지. 발끝이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도록 하는 베개나 쿠션. 헐렁하고 통기성 좋은 잠옷. 너무 꽉 끼지 않는 양말 혈액순환 방해 방지. 수면 자세. 옆으로 누워 자기 혈액순환에 유리. 다리 사이에 베개 끼우기 척추 정렬에 도움. 발끝이 아래로 향하는 자세 피하기. 5번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 주 3회 30분씩 추천 운동. 유산소 운동 주 3회. 빠른 걸음으로 산책.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관절에 부담이 적고 전신 운동 효과. 아쿠아로빅 근력 운동 주 2-3회. 종아리 들어올리기 카프 레이즈 15회 3세트. 스쿼트 10회 3세트. 런지 각 다리 10회 3세트. 밴드 운동으로 다리 근육 강화. 유연성 운동 메이료가나 태극권 전신 스트레칭 폼롤러를 이용한 마사지. 6번째 일상생활 개선. 직장에서의 습관. 일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5분간 걷기. 책상 아래서 발목 돌리기, 종아리 마사지하기. 점심시간에 계단 오르내리기. 가능하면 서서 일하는 시간 만들기. 집에서의 습관. TV 볼 때도 다리 올려놓고 보기. 요리나 설거지할 때 한쪽 다리씩 번갈아 들어 올리기. 목욕할 때 따뜻한 물에 다리 마사지하기. 계단 이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외출 시 주의사항. 편한 신발 신기 굽 높이 3cm 이하. 오래 서 있을 때는 체중을 한쪽 다리에 계속 싣지 않기. 긴 여행 시 1시간마다 다리 스트레칭하기. 꽉 끼는 바지나 스타킹 피하기. 7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와 근육 경련의 관계.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근육 회복 방해.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전해질 불균형 초래.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명상이나 깊은 호흡 하루 10분, 15분. 따뜻한 목욕 라벤더 오일 활용. 좋아하는 음악 듣기. 취미 활동 즐기기.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7시간, 8시간. 8번째 정기적인 건강관리. 정기검진 받기. 연 1-2회 종합건강검진. 혈액검사로 전해질 수치 확인.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 관리. 복용 중인 약물 부작용 점검. 전문가 상담. 물리치료사와 운동법 상의. 영양사와 식단 계획 수립. 정기적인 발 관리 족부 전문의 상담. 여러분, 이런 생활 습관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더 이상 밤마다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더 마셔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다리 통증이 단순한 근육 경련은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은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55세에서 64세 중년기 관리법. 이 시기의 특징. 호르몬 변화 시작, 특히 여성의 폐경기. 근육량 감소 가속화. 만성질환 발생 증가. 맞춤 관리법. 운동 강도 조절,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중강도 운동. 호르몬 관리, 정기적인 호르몬 수치 체크, 필요시 전문의 상담. 영양 보충, 단백질 섭취 증가, 체중 1kg당 1.2g. 정기 검진 6개월마다 혈액 검사, 연 1회 종합 건강검진. 65세 이상 초기 노년기 관리법. 이 시기의 특징. 근골격계 기능 저하 본격화. 복용 약물 증가. 활동량 감소 경향. 맞춤 관리법. 낙상 방지, 집안 환경 정리,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약물 관리, 정기적인 약물 검토, 상호작용 체크. 사회활동 고립되지 않도록 동호회, 운동 모임 참여.
인지 기능 새로운 활동 도전으로 뇌 자극. 75세 이상 고령기 관리법. 이 시기의 특징, 다중질환 보유. 신체 기능 현저한 저하, 독립성 유지가 주요 목표. 맞춤 관리법, 안전 중심 무리한 운동보다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영양 관리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충분한 영양 섭취. 약물 수능도 복용 시간 알람, 가족 도움받기. 정기 모니터링 월 1회 이상 건강 상태 점검. 특수 상황별 관리법, 당뇨병 환자. 혈당 조절이 최우선, 발 관리 특히 중요 매일 발 확인, 신발 선택 신중하게. 정기적인 신경 기능 검사, 고혈압 환자. 혈압약 규칙적 복용, 나트륨 섭취 제한. 스트레스 관리 중요,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피하기. 관절염 환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선택. 수중 운동 적극 활용, 염증 관리 식단.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않기, 골다공증 환자. 낙상 위험 최소화, 칼슘과 비타민 D 충분히 섭취. 체중 부하 운동 의사 상담 후.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 생활 환경별 적응법. 아파트 거주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개발. 계단 이용하기 무릎에 무리가 없다면. 발코니에서 스트레칭, 온도와 습도 관리. 단독주택 거주자, 정원 가꾸기 활용. 집안 청소도 운동의 일환으로 마당에서 맨발 걷기. 계절 변화에 따른 적응, 직업별 맞춤 관리. 사무직 일시간마다 움직이기, 책상 및 운동. 서비스업 압박 스타킹 착용, 휴식시간 다리 올리기. 운전업 장시간 운전 시 중간 휴식, 시트 조절. 은퇴자 규칙적인 일과 만들기, 사회활동 참여. 계절별 주의사항. 봄, 가을 활동량 점진적 증가, 급격한 운동량 변화 피하기. 여름 수분 섭취 충분히, 너무 더운 시간대 운동 피하기. 겨울 실내 운동 늘리기, 비타민 D 보충, 난방으로 인한 건조주의.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조건은 모두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분 동안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통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해 보이는 다리, 경련도 그 원인과 대처법을 정확히 알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첫째, 모든 다리 통증을 단순하게 넘기지 마시고 위험 신호는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통증이 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응급처치법을 차근차근 실행해 보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전해질 보충, 규칙적인 스트레칭, 적절한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넷째,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스트레칭. 하루 물 한 잔 더 마시기.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전해질 음식 챙겨 먹기. 일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마지막 당부.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더 이상 밤마다 다리 통증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없기를. 편안하고 깊은 잠으로 하루의 피로를 완전히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다리, 편안한 밤잠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